네,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박정민 부회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기본적인 원인은 눈 때문이다. 눈이 워낙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습설 때문이다.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부회장님?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건 100%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지금 여기는 하중이 좀 50km로 돼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적설 하중 외에 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붕에는 100km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계산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적설 하중 지금 50cm 하면 50km 정도, 스키하면 타당 50km가 되겠는데 네. 그거 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붕에 대해서는 100km, 스키하면 타당 100km를 보도록 돼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구조물은 200km를 보도록 또 다른 기준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붕이냐 올라갈 수 없는 지붕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지붕으로 봐야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00kg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kg을 적용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은 원래는 50kg이 적용됐었는데. 그건 계산서를 봐야 되는데 지금 네. 적설하중만 봐서는 50kg지만은 네. 실제 계산서를 봤을 때는 100kg를 적용했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50kg 눈하중은 네. 그 설계 하중보다 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감리하고 그 설계 허가받고 준공 허가받고 할 때도 그 기준이 다 적용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요. 자, 지금 지상 적설 하중 기준 저희가 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지역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서울 울산 등에 해당되는 울산 등에 해당되고요. 스퀘어 미터당 약 50km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지붕인 경우에 아닙니다. 그와 관계없이 예. 그와 관계없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붕에 대해서는 100km 정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50kg이라는 것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지붕하고 관계없이 이 기준하고 관계없이 네. 지붕에 대해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지붕에 대해서는 스퀘어 미터당 200km를 보는 기준이 돼 있고 사람이 접근 못하는 지붕에 대해서는 100km나 볼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적설 하중보다는 그 하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적설 하중만 가지고 이게 꼭 붕괴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부회장이 보시는 제일 큰 원인은 어떤 겁니까? 그 부재 각각의 철골이기 때문에 각각의 부재가 조립되는 과정에서 물론 공장에서 제작도 해야 되겠지만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정밀 현장 분석을 통해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눈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을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구조물 자체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저희가 지금 이 사고가 난 뒤에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요. PEB 공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미리 설계를 해놓은 무슨 건물이다. 그런 미리 설계를 해놓은 게 아니라 일반 우리 HBM이라 하면 공장에서 제작된 어떻게 보면 기성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PEB라는 시스템은 조그만 공장에서 우리가 그 양복점 같은 조그만 양복점에서 직접 재단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돼요. 맞춤형이군요. 저희가 지금 얼핏 들은 얘기가요. PEB 공법이라는 것이 지금 저 건물에서 가운데 기둥 같은 걸 안 세우고 그냥 철골 구조물만 대략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 샌드위치 패널을 붙이는 그게 PEB 공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오늘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철골로도 저렇게 충분히 질 수가 있는 거고요. 기성 제품으로. 저기는 아마 공장을 좀 더 경제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위치마다 힘의 응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몸에 딱 맞는 그 어떤 기성 제품이 아닌 일반 양복점에 맞는 것처럼 그 사람에 맞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H빔을 사용을 했으면 PEB 공법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저것도 H 형태를 취하고 있는 똑같은 H 형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양을 보고 H 형광을 하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것도 H형 형광을 취하고 있는 공장에서 제작된 기성 제품이 아닌 그런 제품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저런 그 철골 같은 것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런 것도 그러니까 H빔의 일종인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니까 H빔이 똑같은 규격의 H빔만 사용했으면 PEB 공법이 아닌데 예. PEB 공법이라는 것은 저런 H빔을 곳곳에 편리한 대로 그냥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썼으면 맞춤형으로 제작한 철골 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PEB 공법이 왜 더 위험한 거죠? 안전성이 이게 기성 제품은 다른 데 여유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네. 저거는 맞춤형으로 딱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안전성을 일반 철골보다는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 저게 결정적으로 어떤 파괴 원인은 그렇게 판단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PEB 공법이요, 부회장님. 예. PEB 공법이 그 규격만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맞춤형이라는 것은 건물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왜 위험하냔 말이죠. 그게 PEB라서 꼭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PEB라서 위험한 건 아니다. 예. 자, 지금 그 화면 설명을 보시면요. 똑같은 H빔, H 모양의 그러니까 철골인데 그런데 규격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맞춤형으로 쓰는 것이 PEB 공법인데 그러니까 부회장님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PEB 공법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조립하는 과정이라든가 설치하는 과정, 공장 제작하는 과정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 PEB 건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붕괴된다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그 체육관이나 뭐 창고 같은 것이요 기둥이 없는 이렇게 안에가 넓은 이런 건물들이 대체로 보면 다 PEB로 지은 경우가 많은 거죠. 일반 창고라든가 공장 같은 데 쓰는 건지 쓸 수는 있겠지만 이번 같이 다중 이용 시설에 쓰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PEB 공법을요? 그럼 PEB 공법으로 짓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약간은 다른 공법들이 있는데 굳이 PEB 공법을 했어야 하느냐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공법이었으면 아마 더 좋았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PEB 공법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PEB 공법도 잘만 설계를 해서 잘만 시공을 하면 괜찮은데 이 경우에는 설계 또는 시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그런 부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장 화면들 보시면요. 부회장님 현장 화면들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하셨습니까? 피 부재를 연결해주는 그다음에 샌드위치 판넬을 잡아주는 그 펄인이라는 조그만 부재가 있습니다. 펄인이요? 자, 지금 저 화면을 보면요. 대략 어디쯤에 해당되는 겁니까? PEB 부재가 평형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잡아주는 샌드위치 판넬을 잡아주는 또 그 아까 반짝반짝거리는 그 부재가 있잖아요. 작은 부재가 있습니다. 네. 그 부재가 아마 자, 부회장님 잠깐만요. 이거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마감을 좀. 아, 여기는 안 나옵니까? 마감을 제거해야 보이는. 자, 좀 더 그러면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좀 설명이 됩니까? 저기 좀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부재 있지 않습니까? 그 3개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PEB가 좀 자, 잠깐만요. 이거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저희 비디오에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반짝반 양철처럼 보이는 저기 보이네요. 아, 예, 저기요. 예, 저기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자, 여기서 이 반짝거리는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이거요? 예. 아, 이 자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예. 아,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여기에? 지금 부재가 휜 형태로 봤을 때 거기에 부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강도가 약했던 것 같다. 이것도 규격품이 있습니까? 규격품과 비규격품이 있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이 휜 강도로 봤을 때는 자,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이런 부재들이죠. 네. 잠깐만요. 네, 이걸 들고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부재들이 좀 이렇게 쭉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말하는 그 펄인이라는 부재입니다. 저게 샌드위치 판넬을 잡아주는 부재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뭔가 규격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규격품이라면 좀 약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약했던 것 같다.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그런 형태는 똑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같은 형태는 있는데 그 적절한 부재를 선정했느냐,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 부재, 이 이름이 뭐라고? 펄인이요? 펄인입니다. 펄인. 영어 우리나라 국내말 적자말이어서 그냥 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이크 좀 다시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부회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펄인이라는 자재가 좀 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조사는 정밀하게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가능성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PEB 부재가 압축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H형 강에. 근데 그거는 좀 자굴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 좀 곤란한 문제인데 그런 부위에서 좀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쉽게 설명이 좀 곤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PEB 부재의 압축 자굴 문제가 좀 염려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부회장님, 글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지붕 각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돼 있었다면 눈이 흘러내렸을 텐데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었다. 이건 잘못된 겁니까, 설계가? 그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각도가 있으면은 좀 더 부재를 전략할 수 있을 테고 각도가 평편하면은 좀 더 부재를 크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설계상의 문제지 그 형태를 보고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각도가 있으면 눈이 흘러내려가지고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응력상의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눈이 아까 그 적설 기준 하중 기준을 봤는데요. 눈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에도 경주에 뭐 아주 이례적인 눈인데요. 그러면 이 기준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는 그 기준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앞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제기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 샌드위치 패널, 패널 평평한 패널들이요. 저것이 안에가 글라스 울이라는 그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물기를 많이 흡수한다. 그래서 더 무거워졌을 것이다.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중이 특별하게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적설량에서 녹은 물이 스며들 수는 있겠지만 그 하중이 특별하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하중이 추가로서 생겼다.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적설량 무게 자체 원래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그 패널 밖에 있거나 패널 안에 있거나 맞습니다. 무게는 똑같을 거란 말씀이시죠? 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 조명 기구들이 앞쪽에 있었고 그래서 앞부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음향시설을 썼기 때문에 신입생 환영회 한참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음향시설이 더 진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건축구조 기술사로서 박정민 부회장님께서 보시는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추론은 그 설계가 잘못됐을 좀 가능성이 있다. PEB 공법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닌데 PEB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부자재에서 좀 부실한 부자재들이 쓰였을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군요. 또 좀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계 조립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공장에서 조립할 때도 용접이라든가 그런 부위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요. 샌드위치 패널 건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 이런 건물들 괜찮은 겁니까? 지금 아마 이 지역 눈이 많이 온 지역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적설 하중 이 원인만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기 좀 적설 하중보다 이하에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인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계가 또 잘못됐거나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들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건 눈이 내려서 무게가 많아진 것이 1차적인 원인이긴 한 것이니까요. 다 조사 점검은 해봐야 되겠고 적설 기준은 앞으로 상향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정민 한국 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얘기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